예, 저는 5.18 민주묘역이 위치한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5.18 사건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 먼저 해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9차 개헌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헌재의 역사가 대한민국 민주화 항쟁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중에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표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자체가 84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아주 선명하게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현행헌법 이전에 그의 1월에 우리 대학 동기의 죽음, 60 항쟁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헌법 수호를 위한 실천의 역사를 좀 폭넓게 이해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최근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히 한번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번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것은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에 저항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주변에 시민들이 둘러쌌다. 총을 막았다. 그 사람인들 무섭지 않았겠느냐. 5.18 정신이 있었기에 87년 민주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후보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 대행님의 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한편 아직도 끝없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진상을 왜곡하는 사람과 세력이 존재합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후보자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꽤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언론사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 소행이란 가짜 뉴스를 올해 초까지 퍼뜨려 왔습니다. 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 5.18 왜곡, 허위, 폄훼 보도가 2년간 무려 23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에서는 리박스쿨이 작성한 전두환 명예회복연구회 계획서와 5.18 왜곡 지도 문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건이 헌법 전문에 올라갈 정도로 헌법적 수호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응하는 어떠한 특별한 헌법적 방안이 생각한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 깊이 고민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80년 이후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5.18의 진실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한다면 그와 같은 관점과 표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정성으로 또 꾸준히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동일한 어떤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왜곡을 시도하는 이런 부분에 언론의 자유가 과연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한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의 자유보다는 좀 더 제한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또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의 수준은 좀 더 뒤로 미루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쉽기는 네. 하지만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수호적 사건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소장 취임 이후에도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리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4.19와 연장선상에 있는 공통적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네.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신 바 있고요. 네. 예.
헌법 전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명시되는 게 헌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전문이 갖고 있는 정신이 그 이하의 모든 헌법 규정의 해석에 배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헌법 전문이 갖고 있는 뭐 규범력이는 조금 약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가 문자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의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의 모든 헌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의 그런 정신이 반영돼야 되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헌법 전문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 헌법은 주어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 국민이 우리 헌법의 주어입니다. 이러한 대한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그 어떠한 소요도 없이 민주화 항쟁을 이뤄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 현대사 사건 중에 5.18 사건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전적으로 수호하면서 그 어떠한 소요도 없이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그 어떤 소요도 없이 그 불의에 항거했던 이 현대사적인 사건이 헌법 전문에 그 수록이 되었을 때 최근에 있었던 빛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18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명백한 결실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동의하시죠?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헌법을 수업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헌법 전문 수록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5.18 정신은 헌법화가 갖는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